지난 25일 베트남 출장 중 작고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7일 새벽 고국품으로 돌아옵니다.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로 운구돼 5일간 기관장을 겸한 사회장을 치르게 됩니다. 고인은 민주화 거목이자 진보 진영의 산증인으로 통하는데요.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전 총리는 1972년 유신 체제를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한 1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입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계엄군의 살상 행위를 파헤치며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라크 파병으로 갈등을 빚던 당정청 관계를 복원하는 등 책임 총리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이 전 총리는 7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것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4명의 민주당 출신 정부 탄생에 기여한 킹메이커입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선거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고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 역할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대북 통일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유해가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지며 장례는 기관 사회장으로 닷새간 치러집니다. 이분들과 함께 고인을 기려보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차례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전 지사입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심이 크실 듯합니다. 어떠신지 지금 심정? 그렇죠. 8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는 거의 함께 정치를 개혁해 왔는데요.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고생 많으셨고 좋은 나라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아프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이 세 명이 이제 노동위에서 활약을 하면서 패기 있는 초선, 삼선으로 불렸는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보좌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학생 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건가요? 본격적인 거는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노무현 의원 보좌관이었고 우리 유시민 선배님이 이해찬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네, 그랬죠. 예, 그래서 노동위원회 삼총사라고 그래서 이상수 의원, 그래서 당시에 직업병이나 노동자들의 억울함 이런 문제를 파헤치면서 일약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노동위 삼총사라는 애칭을 가지게 됐죠. 그때 우리 이해찬 총리의 날카로움과 노동자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많이 돋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이제 같이 일을 하셨는데 그때 지사님은 국회로 입성을 하셨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님은 그때 실세 총리로 이제 그렇죠. 참여정부 예.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 했는데 일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해찬 총리님은 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칼 같죠, 아주. 예? 칼 같고 냉정하고 이런 분이고,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별로 아랫사람한테 반말이 별로 없으세요. 네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변에서 이랬거든요. 책임 총리 하면은 총리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떼지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무슨 소리, 네. 이해찬 총리한테 맡기면 틀림이 없잖아. 그리고 나는 대통령 과제에만 집중할 거야. 이해찬 총리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일 와닿고요.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여비서가 한 명 있었거든요. 네네. 그분을 끝까지 총리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결국은 사실상의
비서실장 사실상의 보좌관까지 다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헤어지지 않으세요. 이해찬 네네. 총리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부음을 들을 때 보통 그 사람과의 있었던 인연 하나가 가장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한때 김대중 총재께서 공천을 안 주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공천을 안 주면 이제 더 이상 정치를 같이 못한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김대중 총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노 의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노 의원이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두 분의 그때의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에 갖고 있던 감정이나 그에 대한 능력 이런 거는 뭐 엄청난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조영래 변호사님하고 두 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민주진보진영 또는 민주당에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총리는 민주당의 산 역사라고 봐야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4명의 탄생의 역할을 한 것은 기본이고 네네. 우리 사회가 민주개혁 세력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좌표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한 정권에서 보통 기용되지 4번의 정권에서 기용되고 이런 사람은 한국 사회에 없죠.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유산도 우리가 기억하고 승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유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해찬 정신 또는 뭐 네. 이해찬 총리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 사회의 주류가 기존의 낡은 보수에서 새로운 진보 개혁 세력으로 거듭나야 된다. 능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와서 한국 사회 주류가 교체된다. 그래서 20년 집권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의 진보가 집권을 하지만 더 능력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강하셨고 네네. 또 하나는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만 이 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네네. 이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 그래서 중국도 많이 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 문제를 풀을 때 앞으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또 하나의 가야 될 좌표죠. 아직 못 이룬 과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약간 벗어나는데 여쭙지 네. 않을 수가 없어서 네. 강원지사 출마 여부가 좀 뜨겁습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이 사실상 확실시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해찬 총리의 우리가 31일까지는 그분의 뜻 함께 애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어떻게 찾고 저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대통령의 그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 그 두 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강원지사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하기에 앞서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회고한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고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슬퍼런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민청학년 사건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강직한 삶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셨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나요? 네. 네, 지금 어디신가요? 인천공항이십니까? 지금 장례식장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셨나요? 예. 오늘 공항에 많은 분들이 나가셨죠? 오늘 지도부가 나갔죠. 예. 그 의원들도 상당수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의원들은 네네, 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9시 40분까지 도착하도록 공지가 돼 있고요. 네네, 오늘 공항에는 당 대표와 지도부만 나가서 운구 영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네네. 지금 운구를 마치고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고인의 유해가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현지에는 행안부 차관, 네네. 그다음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나와서 지금 유해가 도착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향후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지금 뭐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기관장과 사회자를 켜는 형식으로 절차 형식이 정해졌고요. 네네, 그것은 현재 이제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이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관의 장과 더해서 또 유가족이 원하시는 민주사회장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형식을 더해서 기관 사회장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네네, 오늘부터 31일까지가 장례 기간으로 되어 있고 네네. 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애도 기간을 이제 선포를 했고요. 그렇게 뭐 진행이 되겠습니다. 2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예. 일반인들은 조문이 어떻게 허용이 됩니까? 네, 당연히 뭐 또 허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17개 시도당에 네네. 빈소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울대병원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각 네네. 지역에서 시도당에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해찬 전 총리 어떤 분이셨습니까? 박소영 의원님께는. 저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고요. 네네. 또 제 지역구가 이제 공주 부여 청양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총리께서 이제 청양 태생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해찬 총리님 고향의 선배님으로 우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뵙고 있고 또 제가 공주시 국회의원일 때 또 세종시 국회의원 바로 옆 동네였기 때문에 또 공주와 세종의 문제 이렇게 또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투쟁의 길, 그 길에 저도 미력이나마 함께 이렇게 모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뭐 그런 것입니다. 네. 좀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뭐 너무 냉정하신 분이시고요. 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성품이 냉정하시다기보다는 학생운동권의 대선배로서 그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시려고 애쓰셨고요. 특히 총리나 장관 재직 시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후배들을 돕기 위해서도 여러 노력은 하셨지만 그런 와중에서 절대 공직자의 자세를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서 어떤 후배들은 서운하다고도 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막 그때 총리께서 그렇게 냉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진영 전체의 기준을 아마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김부겸 총리께서 지금 먼저 오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그런 고인을 추억하는 그런 말씀을 또 후배들에게 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사실상 정치적 멘토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시고 중앙정치에 오셨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중앙정치에
여러 가지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멘토, 후원자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심으로써 중앙 정치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서 네. 당 대표와 대통령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한 후원의 역할을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문이 예상되는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아직 제가 저도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고요. 네. 대개 다 조문을 오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유산 어떻게 예. 승계할 것인지 그 이해찬 정신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예, 우선 짧게 보면 이번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던 12.3 내란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 이것이 고인께서 정말 평생 지키고자 했던, 고문을 받아가면서 지키고 했던 그런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선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바로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그러한 기틀을 마련한 뿐만이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이것을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